그렇다면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국민국가를 만든 겁니다. 1948년 8월 15일 국민국가를 만든 사람들이 우리 역사에 남을 영웅들입니다. 역사는 나중에 그렇게 기록할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주도로 자유통일이 완성되어 가지고 한국이 다시 한번 비약을 해가지고 세계 5대 강국에 들어가면은 대한민국의 건국은 세계 역사상 획기적인 일로 기록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 건국이 저절로 되었습니까? 뿌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뿌리는 바로 신라의 삼국통일입니다. 신라의 삼국통일을 언제로 잡느냐 하면은 저는 676년으로 잡습니다. 신라의 삼국통일에서 660년에는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멸망시키고 일단 통일의 첫발을 디뎠습니다. 그 뒤에 일본이 개입을 했어요. 일본이 신라 부흥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당시로는 거대한 군사력이죠. 약 400척의 배 3만 명을 태워서 보냈습니다만은 백총강의 해전에서 당나라와 신라 연합군에 거의 전멸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668년 나당 연합군이 평양을 점령함으로써 고구려가 멸망을 합니다. 그 뒤에 당나라는 신라까지 먹으려고 하다가 신라가 그 당을 상대로 최강국인 당을 상대로 7년 동안 싸웠습니다. 이른바 나당전쟁입니다. 이게 끝나는 게 676년입니다. 676년 겨울 서해의 기벌포라는 곳에서 신라가 당나라 해군을 전멸시킴으로써 드디어 당은 신라에게 한반도를 넘겨주고 평양에 설치했던 안동도호부를 저 만주로 물리는 거죠. 그래야 한반도가 우리 차지가 되는 것입니다. 676년 바로 민족통일국가가 만들어졌습니다. 만약 그때 신라가 삼국통일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갔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한민족의 운명은 아주 위태위태했거나 한민족이 아예 소멸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족통일국가라는 것은 부족국가보다 더 큰 나라라는 뜻입니다. 신라, 백제, 고구려는 부족국가 중에서도 대부족국가에 속하겠죠. 그러나 민족통일국가는 신라, 백제, 고구려가 한민족으로 뭉쳐서 국가를 만든 겁니다. 그때 만약 신라가 민족통일국가를 만들지 못했으면은 당나라한테 각계격파되어 가지고 한민족이란 단위는 사라져 버리고 당나라 밑에 소속이 되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은 중국말 쓰면서 저 산동성과 비슷한 조선성의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으로 살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대한민국 건국이 신라의 삼국통일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신라의 삼국통일로 의해서 최초의 민족통일국가가 만들어지고 국가 형식이 있으니까 국가 형태를 띠니까 외세의 침입을 받고도 민족과 국가가 살아남았습니다. 더구나 그 외세라는 게 보통 외세가 아니죠. 세계 최강군이었습니다. 당나라, 수나라, 몽골, 기마군단, 그리고 1592년에는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보낸 15만 명의 일본군, 그때 일본군은 조총으로 무장하고 있었는데 그때 일본군이 가진 조총은 유럽이 가지고 있는 총보다도 훨씬 더 명중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세계 최강의 육군이었어요. 그러나 조선은 이순신, 의병, 그리고 명나라의 개입에 의해서 사실상 임진왜란은 이겼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꼽으면은 6.25 때 남침, 그때 김일성은 스탈린과 모택동의 지원하에 남침을 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육군, 가장 인구가 많은 중공, 스탈린, 소련의 도움을 받아서
남침을 했지만은 그때는 한미동맹이 없는 상태에서 이승만이 1대3으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버티고 있는 열흘 동안에 UN, 미국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연합군을 보내서 항전하고 있는 우리를 살려준 거죠. 이런 역사를 본다면은 신라의 삼국 통일, 그 다음에 이게 고려, 조선,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깃털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라의 삼국 통일이 없었으면은, 민족 통일 국가가 없었으면은 국민국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부족 국가 상태에서 국민국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콩고 이야기를 했는데, 콩고는 그냥 부족 상태였어요. 부족 상태에서는 국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국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문명이 발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가 되어버리면은 사람들이 짐승 취급을 받아가지고 1000만 명이 죽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1000만 명이. 또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벨기에로부터 독립한 뒤에도 아직도 민족 통일 국가를 못 만들고 있습니다. 또 민족이 성립이 안 돼요. 거기는 뭐 언어가 수백 가지가 되고, 민족이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피부 색깔이 같다, 뭐 이게 아닙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는 그 기원이 신라어입니다. 신라가 삼국 통일함으로써 신라어가 만들어진 겁니다. 신라어를 쓰는 사람이 한민족인이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신라의 삼국 통일과 대한민국의 건국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지금 주도권을 잡고 있는 문재인 세력, 좌익 세력의 공통점은 신라의 삼국 통일과 대한민국의 국민국가 건설을 저주하거나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이건 바로 자신들이 노예 근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노예는 뭐냐?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인에게는 영웅이 없다. 하인의 눈에는 영웅이 영웅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인에게는 왜 영웅이 없느냐? 하인은 하인의 눈만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영웅을 알아보는 눈이 없다는 겁니다. 노예는 큰 인물을 알아보지 못하죠. 노예는 자기보다 용감한 사람을 가장 싫어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왜 이렇게 김정은, 김여정에게 굴종적으로 부끄러움이 없느냐 하면은 노예 근성이 됩니다. 노예 근성. 저게 노예 근성입니다. 아니, 이 세상에 누구한테 굴종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김정은, 김여정에게 굴종하면서 김여정 부하 소리 듣고 있고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까? 자존심이 없습니다. 노예는 자존심이 없습니다. 왜냐?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예는 정신을 판자입니다. 정신과 영혼을 다른 데 넘겨버리는 사람입니다. 이 계급투쟁론자들은 누구한테 정신을 파느냐? 누구한테 팝니까? 칼 마르크스, 김일성, 이런 자들에게 자신의 영혼을 판 자들 아닙니까? 김일성주의자가 뭡니까? 악마 김일성을 숭배하는 자들이 김일성주의자 아닙니까? 그 근처에 가서 영향을 받은 자들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싫어하는 말이 개인의 자유입니다. 개인의 영혼, 개인의 자존심, 개인의 존재 이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집단 아니면은 김일성, 칼 마르크스 숭배하는 자들 있잖아요. 스탈린, 모택동, 체 게바라, 이런 자들을 좋아하는, 이게 노예 근성이거든요. 개인주의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핵심이 개인주의입니다. 모든 사물의 중심에는 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있다. 바로 노예 근성에 물든 자들은, 계급투쟁론에 물든 자들은 대인물을 싫어합니다. 고마움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 건국, 근대화의 영웅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하인이니까. 이 하인의 눈에 영웅, 이승만, 영웅, 박정희가 보이겠습니까? 동시에 삼국통일을 주도했던 김유신, 김춘추,
문무왕 같은 사람을 저주하죠. 뭐라고 저주하느냐? 지금 이게 재밌어요. 신라의 삼국통일과 대한민국 건국을 저주하는 그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주를 합니다. 신라가 삼국통일할 때 당나라와 손을 잡은 것은 민족 배신 행위라고 합니다. 민족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은 서기 676년 삼국통일할 때는 민족이란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때 무슨 민족이 있습니까? 백제는 신라가 적이고, 고구려에는 백제가 적이고, 신라에는 백제, 고구려가 다 적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동족이란 게 있었습니까? 동족. 민족이란 개념은 더구나 한국 역사에서 만들어진 개념이 아니고 서구, 특히 이탈리아, 독일이 통일하면서 만들어진 개념이 민족입니다. 그때 없었던 민족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위대한 인물들, 세계가 알아주는 당시 동북아에서 영웅들이었습니다. 김춘추, 김유신, 문무왕.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은 이건 역적질입니다. 왜 역적질이냐? 박정희라는 인물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박정희는 정기를 잃고 이순신 같은 사람, 나폴레옹 같은 사람이 되겠다는 꿈을 가졌다고 합니다. 어릴 때 읽은 전기가 그 인물을 위대하게 만들어냅니다. 제가 박정희 전기를 쓸 때 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박정희가 이순신, 나폴레옹 전기를 읽고 대인물이 되었듯이 제가 쓴 박정희 전기를 읽고 21세기형의 박정희라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좌익들이 우리 민족사에서 위대한 인물들이 가장 많이 나온 두 시기, 신라의 삼국통일,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과 발전의 영웅들을 다 역적으로 몰고 적폐로 몰고 그것보다 훨씬 더 못한 인물, 아니면 마이너스 역할밖에 못한 인물들을 영웅으로 키우면은 우리의 미래 세대에서 이승만, 박정희, 문무왕, 김유신, 김춘추 같은 대인물이 나오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존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승만, 박정희, 문무왕, 김유신, 김춘추 같은 인물을 가진 민족이었다는 생각을 할 때 본인 스스로 사람이 크게 되는 거죠. 자부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국제사회에 나가서도 당당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인물들을 싹 다 나쁜 사람으로 몰아버리고 그것보다 훨씬 수준이 낮은 사람을 일부러 또 키워가지고 숭배한들, 그게 노예근성밖에 더 남겠습니까? 감사합니다.